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색채 디자인 파트 5번째죠, 그죠?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은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패션 디자인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뭐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전 시간에 우리가 강의했던 환경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후에 배울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요 파트 하나만 봐도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은 컬러리스트고 또 색채 디자인 파트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양은 많지만 20문제밖에 낼 수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미시적인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양은 많은 대신에 좀 부담이 덜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뭐 그 키워드, 핵심 내용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목, 어떠한 자격증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과목마다의 어떤 그 중요도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 무식하게 그냥 막 다 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도 있고 또 필기를 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 디자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패션 그러면 뭐 사실은 뭐 가장 그 관련된 게 뭡니까? 뭐 옷이겠죠? 옷 그죠? 옷과 가장 관련돼 있을 겁니다. 이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그죠? 의식주에서 옷입니다. 옷. 그래서 사실 옷을 입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 멋을 부린다든가 뭐 다른 목적보다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상당히 약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막 종이 같은 데도 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더울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뭐 옷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옷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패션 디자인 그러는데, 단순히 그럼 옷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옷이라는 것 안에는 또 옷과 관련돼서 많은 그런 직무,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것은 이제 뭐 방법 또는 방식, 유행, 양식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행 그러면 패션 디자인이 가장 관련이 많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래서 단순히 옷을 그러한 그 우리가 생존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뭐 어떤 상황에 맞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의 상황,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해서 옷을 디자인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패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은 뭐 직물, 모피, 가죽, 기타 소재와 옷과 장신구에 관한 디자인 및 미학 응용 분야이다. 예. 뭐 이 패션 디자인에 관련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다 아는 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옷만 디자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통해서 그 옷이라는 거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이 옷을 입는 이유는 그냥 몸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행 또는 양식이라는 의미로서 보통 우리가 유행 그러면 뭐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다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패션 디자인을 가장 이 유행과 관련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패션 디자인. 그리고 이 패션 디자인은 다른 분야의 디자인보다 빠른 변화 주기를 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바뀌는 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해서 어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주기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패션 디자인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컬러리스트의 역할이 뭡니까?
다양한 이제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분야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색이라고 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어떤 컨셉을 잡을 거예요. 20대 여성이 뭐 봄, 여름에 목적으로 입는 어떤 목표의 옷을 디자인하려고 한다.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 그 패션 디자인 그 주 디자이너가 있겠죠. 뭐 앙드레이브 선생님이 계시면 그 밑에 같이 일을 하는 스태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컬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컬러리스트는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선정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 얘기했었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주 디자이너가 이렇게 하려고 해 하는 계획이 잡히면 그것에 맞는 기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색을 하나 선정하고 배색할 때도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시장조사 분석.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시장조사라고 한다면 그 소비자도 분석이 들어갑니다. 소비자, 타겟이죠. 타겟들의 니즈라든가 어떤 시장의 상황 등을 분석해야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상품의 컨셉트를 결정하고 유행색과 소비자의 반응 등을 모두 분석해서 색채 기획을 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획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 전전 시간에도 했었죠. 기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 그 다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획에 관련한 일을 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문제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문제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자료 필요하다고 했었죠. 대부분은 2차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본인의 경험 가지고 디자인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패션 디자인의 어떤 미의 요소. 그러면은 디자인은 자꾸 보기만 좋은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미성 또는 뭐 이런 것만 고려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기능미가 있어야 되겠죠. 기능미. 어떤 요즘에는 여름에는 우리 텍스타일, 옷감 이런 것들, 텍스타일 말고 이 옷감, 이 자체 재질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좋은 옷감이 있어야 좋은 옷을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옷감의 어떤 기능적인 거, 뭐 땀을 잘 흡수한다든가, 바람이 송풍이 잘 된다든가, 뭐 이런 기능적인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적인 것에서의 기능미. 그 다음에 재료비가 아니죠. 이거 재료미. 그 다음에 색채미, 형태미. 그래서 옷 살 때 사람들이 보통 요거 가지고 가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보고, 기능적인 거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썼는지도 보고, 그 다음 뭐를 얘기합니까? 아줌마 다른 색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능, 재료, 색채, 형태미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옷의 어떤 아름다움 또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패션 디자인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패션에 관련한 용어에 대한 문제가 가끔 한 문제씩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교재에 보면은 다양한 그 용어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 샤넬 라인입니다. 이 샤넬 라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샤넬 선이죠. 그 의미 자체가 유행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그런 황금률비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길이와 어떤 시대와 연령을 초월했어도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선, 라인의 의미를 우리는 샤넬 라인이다.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잘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잘 나오는 애들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콜로지라는 건데 에콜로지 그러면 이런 천연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사용한 자연지향적 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ophisticated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전문직 여성 패션을 sophisticat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한 용어 이거 외에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출제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보면 요 세 문제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암기하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눈에 익혀놓고 넘어가시고 또 대부분 보시면 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이 패션 쪽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유행에 대한 개념. 유행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분야에서는 유행이라는 개념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특히 유행 그러면, 보통은 패션 디자인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행의 종류, 개념, 이렇게 대표적으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패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드는 짧은 시간 유지됐다 사라지는 유행을 패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뭐죠?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유행들. 그 다음에 크레이지는 아주 갑자기 열광했다가 일시적으로 열광적인 대유행.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패드랑 좀 비슷하지만 대유행입니다.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미친 듯이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유행을 타는 걸 우리는 크레이지라고 합니다. 자, 클래식은요,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타일을 클래식 그럽니다. 그 다음 포드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수용되는 유행을 포드라고 합니다. 클래식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포드는요, 일단은 이 클래식은 오래된 옛날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와 있는 거고, 포드는 갑자기 생겼다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하여튼, 자, 플루프라는 것은 도입기, 우리 제품의 수명주기 중에 도입기 있죠? 도입기에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유행도 아니야. 그냥 도입기에서 이렇게 망한 거죠. 예, 유행이 끝나는 그러한 거를 우리는 플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유행에 대한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가끔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유행색입니다. 유행색. 이제, 유행색은 뭐냐 그러면, 이제 유행할 거야 라고 미리 그 유행색을 예측해서 발표하는 것을 유행색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 시즌 정기적으로 이 유행색을 발표하는 전문 기관에서 예측해서 발표를 합니다. 뭐, 그거 우리 교재 나오지만 대표적인 국제유행색위원회라는 이런 색채 전문 기관에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약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2년에 2년 전에 유행 예측색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측이 물론 근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100% 맞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하나의 모티프를,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겠죠. 이렇게 예측할 것이다 라는. 그럼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가요. 예. 하여튼 2년마다 유행색 예측을 제안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유행색위원회라는 거. 예. 그리고 계절이나 어느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선호하여 착용하는 색으로 일정 기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반복된다는 게 뭐냐? 한 해는 난색이면 다음에는 색상과 색조를 가지고 하거든요. 다음에는 뭐 한색이라든가 밝았다든가 어두웠다든가 이런 식이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오랫동안 영원히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처음에 좋아하다가 뭐합니까? 질려요. 그리고 또 그래서 가끔은 이제 예전에 관심 많았던 거 다시 관심 떨어졌다가 다시 봤을 때 와 괜찮아 하고 이렇게 다시 그 유행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행에 대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유행색에 대한 시험 문제들 이런 게 나오죠. 자, 이걸 선생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 디자인은요, 상당히 많은 패션 용어도 존재하고 패션에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선생님도 제 전문은 이제 시각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물론 패션과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색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패션 여러분이 모든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모든 분야를 다 협력해가지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컬러 게다가 또 20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었던 것들을 바탕으로만 짧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어준 이 부분을 근거해서 교재를 보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데 무리 없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시대별 패션 컬러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이것도 가끔 나와요. 패션 쪽은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일단은 1900년대에 이때는 그 인상주의와 아르누보, 우리 근대 디자인사죠, 그죠?
마찬가지 이 디자인에 그 말씀드렸지만 그 시절의 어떤 환경, 그것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 사상, 그때의 사건,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그 시대의 디자인을 보려면 그 시대의 환경, 그 시대의 사건들, 그 시대의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는 이제 한창 근대 디자인사, 특히 이제 인상주의라든가 아르누보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죠? 인상주의는 전묘법 기억나시죠? 밝고 화사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이런 여성적인 겨냥이 이 시대의 패션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 그 아르누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드럽고 그죠? 파스텔의 색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1900년도에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패션 쪽, 옷의 복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패션을 우리 이제 근데 복식이라는 것은 패션보다는 더 좀 넓은 옷의 모든 총괄하는 것이죠. 예. 여하튼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1910년과 1920년대 요때는 이제 어떤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요때가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저기 뭐 1차 세계 대전이 좀 있었던 그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죠? 요때 이제 우리 뭐예요? 이제 근대화와 이제 현대 그 중간이라서 요때는 이제 어떤 사상이 팽배하느냐, 모더니즘이 좀 팽배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이때 한창 이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과학의 발달, 그리고 기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기계에 의한 그런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요 1900년대 얘기만 해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이 1900년대 넘어오면서 뭐 어떤 사건도 있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 이제 젊은이들이 뭐 그 재즈라든가 이런 스포츠에 상당히 열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이시한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플랫포, 그래서 뭐 말괄량이라는 뜻인데,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막 이렇게 나타났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크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아 선명한 색조의 오렌지, 노랑, 청록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언제냐? 1920년대. 이렇게 그냥 시험 문제 주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1920년대는 뭐의 영향? 아르데코의 영향. 그래서 아르데코 우리 뭐죠? 장식 예술이죠, 그죠? 그래서 원색과 검은색, 금색과 은색 이런 것들을 대비를 통해 강렬하고 뚜렷한 색채 대비를 주로 사용했다. 뭐 근데 이것만 쓰진 않았어요. 이것만 쓴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특징들이다.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했느냐? 시험 문제 나왔던 애들을 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만 유행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물론 큰 특징 중에 하나지만 이거 외에도 되게 많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고, 또 세계 경제 대공황 뭐이 있어서 이제 그 직후, 하여튼 그 2차 세계대전과 끝나는 그 이후 그 시대죠. 자,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예요? 이렇게 회의적이고 우울한 시대를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우리 예술이 이때 보면은 막 뭐 초현실주의라든가 다다이즘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패션은 반대인 것 같아요. 우울할수록 좀 더 화려하고 화사한 이렇게 좀 옷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전쟁의 분위기에 어울리게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좀 회복하기, 그 반대되는 여성적인 우아한 세련미가 강조되고 차분하고 은은한 그런 디자인들을 입었다. 1940년대는 또 반대, 40년대 들어오면서는 2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밀리터리 룩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검정, 카키, 올리브색의 밀리터리 옷들이 유행했고,
45년 전쟁이 끝나고서는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 같은 것들, 뉴룩이 유행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40년대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년대도 마찬가지 이제 막 전쟁이 끝난 상태였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반영하면서도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가 유행됐다. 그래서 비교적 보면은 이 30, 40, 50은 좀 부드러운 파스텔에 은은한 그러한 색들을 사용했고 밀리터리 룩도 좀 유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죠. 이때 우리 대표적인 뭐죠? 60년대 그러면 팝아트죠. 팝아트. 자, 팝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막 약간 이러한 거라서 좀 선명한 색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60년대는 막 좀 노출도 좀 많이 심해지는, 그리고 이때부터 우주에 관련한 것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뭐 스페이스룩 뭐 이런 것도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뭐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도만 팝아트, 키네틱 아트, 오바트 60년대잖아요. 이게 팝아트랑 오바트가 60년대 우리 배웠었죠. 유행했다. 패션에도 그래서 선명하고 선명한 색채를 구성해서 디자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1960년대까지.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자, 또 70년대는 이제 석유 파동이라는 것들이,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예. 그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았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이고 저렴한 가격이 옷이 유행했다. 왜 살기 좀 팍팍해지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뭐 청바지 같은 것도 유행을 합니다. 이 진의 시대라고 하면 청바지의 시대. 그리고, 뭐 보면 교재에 나와 있지만, 그 미니스커트 위에 재킷을 걸쳐 입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팬츠 슈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펑크족이라든가 뭐 유니섹스 이렇게 하이층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유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빅룩 유행했었고요. 빅룩은 좀 옷을 크게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로. 그 다음 1980년대는 이제 가장 그 패션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패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요 때부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아주 패션이 다양화됐어요. 그래서 이때 뭐 에스니 룩이라든가 레트로 룩이라든가 에클로지 우리 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패션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 엔드로지너스 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니섹스 같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좀 애매한 그런 옷을 그런 패션을 엔드로지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어두운 자연계색을 주로 사용했고, 자, 1990년대는 이제 글로벌리즘과 이런 패션의 다원화 시대로서 뭐 에컬로지, 물론 이때부터도 유행했지만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중간톤과 흰색, 검정 절제된 색이 유행됐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애워야 됩니다. 애워야 돼. 그래서 그 디자인사라든가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암울하고 우울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공예 디자인이나 회화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어땠습니까? 좀 이렇게. 근데 다다이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다이즘도 전쟁 시대에 좀 더 유머라든가 이런 좀, 그죠? 우울하다고 해서 또 우울하진 않고 또 반대되는 어떤 경향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션의 색채 계획. 요것도 가끔, 얘네들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패션의 색채 계획. 여기서는, 세 가지, 색채 정보 분석 단계, 색채 디자인의 단계, 평가 단계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색채 계획, 즉, 기획은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평가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고 평가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는 뭘 분석합니까? 당연히 그 시장, 유행, 소비자 이 세 가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쟁사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작성한다? 색채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색채 디자인을 실현할 때는 색채를 결정하고 이미지 맵을 작성하고 아이템별 색채를 전개하고 그 다음 평가하고
근데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선생님이 지정해줬던 이 부분들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이제 미용 디자인입니다. 자, 미용 디자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미용 디자인은 보시면 헤어스타일, 뭐를 디자인하는 거죠? 예, 머리죠, 머리카락.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 메이크업, 뭐 피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네일 아트는 이제 우리 손톱에다가 하는 거겠죠, 그죠? 스킨케어는 이제 우리 피부입니다. 미용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사람의 몸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건 안전 이런 것들 상당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막 머리 같은 경우는 뭐 피부병 같은 거 옮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미용실이나 이런 헤어샵 같은 데서 그 가위나 이런 것들을 항상 소독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미용 디자인은 그러한 사람의 몸에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자, 미용이라는 것도 왜 디자인이 필요한가 그러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색깔, 얼굴 형태, 피부 색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미용이라는 것도 하나의 패션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 옷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머리, 헤어, 그죠? 헤어, 그다음 피부, 손톱,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화장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뭐 내용은 그냥 책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애들로만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헤어스타일에서의 염색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됩니다. 여기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모제가 모발의 피질층에 어디? 피질층. 우리 모발의 피질층에 침투에 색을 입히는 걸 헤어스타일, 염색이다. 이거 시험 문제 가끔 출제돼서 여기서는 요것밖에 안 나오더라. 아셨죠? 우리 염색 안료와 우리 배웠었죠? 색료는 안료와 염료가 있다 했었습니다. 거기서의 염색은 염료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메이크업 자체에서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에서의 균형을 갖게 하는 요인은 뭐냐? 그러면 일단 좌우대칭이다. 그 다음 전체와 부분이다. 그 다음 색의 균형. 요 세 가지가 이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3요소. 좌우대칭이 맞는가? 전체와 부분의 조화가 있는가? 색의 균형이 있는가? 요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문제에 나와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요소는 색이죠. 색, 모양, 형, 질감. 요 세 가지입니다. 표현 요소. 색과 모양과 형태죠. 형과 질감. 그리고 메이크업의 주요 관찰 요소는 이거에 대한 거죠. 색이 제대로 배분, 균형에 맞게 잘 되었는가? 피부에 대한 질감, 입체, 질감은 잘 표현되어 있는가? 얼굴의 형태, 배치. 그래서 배분, 입체, 배치라고 합니다. 색의 균형, 피부 질감, 얼굴의 형태.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 네일 아트는 뭐 손톱에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스킨케어는 이제 피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네일 아트나 스킨케어에서는 요 피부색은 헤모글로빈, 멜라닌, 카로틴 색소 아시죠? 요 세 가지 색소의 양에 따라서 피부색이 결정된다 라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요 미용에서는 요 정도만, 물론 요 미용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해도 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근데 색채 디자인 파트는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 벌써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를 미시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배운 컬러리스트 그 책 한 권보다도 더 많은 양이 나오겠죠. 시각 디자인 관련한 교재 이제 문제 보면은 한 권 그 시각 디자인만 가지고도 컬러리스트 이론서 양과 비슷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 컬러 진단법인데, 색을 가지고 퍼스널, 개인이죠. 개인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고 제안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컬러리스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이 어떠해요?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거, 머리카락이라든가, 눈의 얼굴 피부색이라든가, 눈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그 색에 어울리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색을 정해주는 방법이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법이라고 하는데, 요하네스 이텐, 오화가 아닙니다.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이 우리 저 색채 관련한 배웠을 때 이름 많이 나오죠. 우리 조화론에서도 나왔었고 기하학적 형태와도 연결했었던 요하네스 이텐과 로버트 도어라는 사람이 이 사계절 색채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색을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마다 피부색이나 이런 전체 평가에서 그 사람은 봄 피부인지 여름에 맞는지 가을인지 해서 그 사람의 피부를 진단한 다음에 그 사람 몸에다가 그 천이 있어요. 퍼스널 진단할 수 있는 천이 있는데 그 천을 갖다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가장 퍼스널한 컬러를 정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당신에게 맞아요 하고 진단해주는 그런 게 바로 퍼스널 컬러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디자인에 관련한 시험 문제는 그 적용하는 색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주 가끔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백열등 아래에서는 붉은색의 볼 연지가 더욱 혈색이 있어 보인다. 왜 그래요? 백열등은 약간 붉은색 기미의 그 조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붉은색의 볼터치가 더욱더 혈색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떤 조명, 사실 패션도 그렇고 미용 쪽도 그렇지만 상당히 조명과 연관되어서 그 조명에 의해서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애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서 풀으셔야죠. 그냥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내용 정도. 근데 거의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뭐 가뜩이나 다른 분야도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뭐 심도 있게 미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7강 우리 패션 디자인과 미용 디자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파트는요, 한 문제 정도 전체에서, 그러니까 패션이랑 미용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보통 한 문제, 두 문제도 안 나와요. 잘 한 문제. 그리고 거의 선생님이 오늘 설명했던 부분,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뭐 컬러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7강이죠. 다음 시간이면 드디어 컬러 필기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각 디자인과 기타 디자인에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는 것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 시간까지 힘을 내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파트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 그 파트의 이론서를 보고 암기를 해라. 그러면 한 번에 다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어차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래서 기출문제 있죠? 풀면서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